계속 문제 풀어야죠. 아까 몇 번까지 풀었냐면 11번까지 했었죠? 자, 이번엔 14번 보시겠습니다. 14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 신고를 받은 거래 내용 및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맞죠? 2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가격 검증 체계에 의한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되겠다. 누가요? 신고관청. 맞죠, 이것도? 3번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당해 부동산 수재에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세무서장한테 통보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요. 세무서장한테 통보하잖아요, 여기요. 등기소장으로 바꾸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4번 가격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3번이 맞다는 걸 가르쳐줘 버리잖아요.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 결과 또는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을 갖다가 요구할 수가 있다. 국장이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려고요. 그때는 누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신고관청입니다. 근데 그 앞쪽에 보면 당사자 또는 개공에게. 여기 틀렸죠? 네. 틀린 거 5번. 자, 17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17번. 자, 17번에서 틀린 것은 그랬고요. 1번 지문과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1번 지문은 총 실제 거래 가격란을 적는 칸이 있는데 그때 적을 때는 전체 거래 가격을 적고 그걸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렇게 나눠서 적습니다. 그런데 1번에서 중요한 것은 가로 아래 내용입니다.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다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적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의 뭘 적습니까?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문제 푸실 때요. 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총 실제 가격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나와서 제일 끝에 가요. 합계 금액을 적는다라는 합계란 말이 꼭 와줘야 됩니다.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 각각의 물건별 거래 금액에 여기까지 나오고 마지막에 뭐예요? 합계. 총 그러면 뭐예요? 합계. 이 말이 안 나오고 이렇게요. 물건별 거래 가격은 물건별 거래 가격란이다 이렇게 하면 물건별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뒤에는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죠. 앞에가 뭐예요? 물건별 거래 가격란이다. 요 칸을 적을 때는 합계 금액을 적고 요 칸을 적을 때는 총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했을 때도 뭐예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죠. 4번 보세요. 4번. 네? 서식을 한 번도 구경 안 했으면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식 구경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서식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집에. 4번에 보면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개 이상의 부동산이란 말이 나왔다고 해서 뒤에가 합계가 나오면 안 된다는 뜻. 예? 이건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요 두 가지를 갖다 틀리게 낼 때, 요 밑에 걸 틀리게 낼 때는 물건별 거래 금액인데 2개 이상의 이 말 나오면서 여기다가 합계를 집어넣으면 틀리다고요. 틀리게 내는 방법이 물건별 거래 가격란이다. 그러면 반드시 뭐만 적어요? 각각. 합계 나오면 안 된다고 여기는 2개 이상 왔어도. 거꾸로 여기는 총 실제 거래 가격란을 적을 때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다. 그래서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라고 끝내면 또 틀립니다. 마지막에 뭐가 와야 돼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의 뭐요?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고
여기서 끊어지면 틀리게 되겠죠? 예상 문제, 예상 문제. 예상 문제. 자, 1번, 4번 꼭 알아두시고요. 2번은 권리 이전의 내용은 신고사항에 들어갑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권리 이전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 이전의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거래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3번, 면적을 적을 때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이거 앞에 한번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 앞부분을 맞고. 자, 집합 건물일 때는 무슨 면적? 전용 면적. 맞습니다. 5번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인가사에 위임을 받은 소공이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소공은 제출 대행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나요? 소공이 제출 대행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로 안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전자문서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공은 전자문서로 못합니다. 이 양반은. 자, 가만 있어봐. 틀린 거 뭐라고 그랬죠? 틀린 건 2번. 18번 풀어보십니다. 기출문제입니다. 18번. 자, 18번의 1번은 주소란에다가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는 거 맞고요. 물론 주소도 적습니다만은 나아가서 거래 지분 비율도 표시한다는 거고. 2번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줄 때는 건축법 시행령상의 용도 분류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준다 이겁니다. 뭐 이종 근생이다, 판매 시설이다, 공동주택이다 이런 식으로. 3번 같은 경우는 틀린 게 전용 면적을 적어주죠. 공용 면적은 나오면 안 돼요. 그다음에 4번 종전 부동산란 잘 봐두셔야 돼요. 4번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근데 거기 적어줄 때는 거래금액란에 특히 중요한 두 가지를 적어줍니다. 하나가 추가 지불액, 또 하나가 뭐예요? 권리가격입니다. 그걸 합계 금액을 적어주고 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적어주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5번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과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서 준공 전이냐 준공 후냐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19번 문제 풀어보시고 역시 기출 문제입니다. 19번요. 자, 19번에요.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지문은 도정법은 7가지 법에 들어가죠. 그에 따라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지위란 말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지위는 7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근데 그 지위에 대해서 뭐 했어요 지금? 매매. 그럼 실거래가 신고해야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모두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했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한 번은 틀리게 나오고 한 번은 맞게 나왔습니다.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3번은요. 지체 없이 발급. 즉시 하면 틀려요. 지체 없이 발급. 거래 신고적으로는 몽땅 다 뭐예요? 지체 없이 발급.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4번 지문은 요게 틀렸네요. 사무소 소재지 등록 관청이 아니고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이죠. 5번 소공은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5번 지문도 틀리게 될 때는 자, 소공이 제출 대행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전자문서로 요 말이 들어가 버리면 틀려버려요. 언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공 전자문서 못해요. 네. 자, 20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최근. 자, 20번에요. 여기 보면 금액을 적어줄 때 통틀어서 공급계약 요거요. 지위를 다른 말로 전매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공급계약 전매 요것은 부가세 뭐예요? 포함. 토지 건물은 부가세 제외. 공급계약 전매는 부가세 포함. 요거 토지 건물은 부가세 제외. 위에가 홀쭉하잖아요. 이거 포함되는 거 요거 밑에가 뚱뚱하잖아요. 많이 먹어서 뚱뚱한 거예요. 포함. 부가세 뭐라고요? 포함. 이렇게. 1번이 맞습니까? 네, 맞는 거. 2번은 연면적이 아닌 집합 건물이니까 연면적이 아니고 전용 면적. 3번은요.
3억 이상이 아니고 뭐예요? 6억 이상이 아니고 3억 이상. 그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입주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된다. 아닌 수가 있죠? 아까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신고 의무자가 신고할 때 요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를 같이 내는 방법이 하나. 그죠? 매수인한테 받아서. 또 한 가지 방법은 신고 의무자가 뭐예요? 부동산 거래계획 신고서만 제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는 매수인이 따로 별도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함께 제출해야 된다가 틀린 거죠. 두 가지가 있으니까. 선택사항이라니까 이것도.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거짓 신고했을 때는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이걸 통해서 알아두세요. 취득가액의 뭐예요?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요거요. 나중에 제일 끝 시간에 포상금 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5번 틀렸어요. 자, 이번엔 어디 가시냐면 23번 문제 풀어보시고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23번. 자, 1번이 틀린 겁니다. 공법상 규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사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거고 2번 질문은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 계약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해제 등 신고서를 갖다가 제출할 수 있다죠. 누가요? 당사자가 해도 되고 개공이 해도 되고 그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거기다가 서명 또는 날인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제출할 수 있다. 3번 지문은 거기 나와 있는 거 개공이 작성했기 때문에 그때는 개업공인인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이 신고사항이 들어가죠. 3번 맞고 4번은요. 공급계약이다 그러면요. 금액을 적어줄 때는 부가세 뭐예요? 포함. 공급계약 전면은 부가세 포함. 이렇게. 토지나 건물은 부가세 제외. 금액 적어줄 때요. 5번 여러 번 나옵니다 진짜. 집합 건물일 때는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맞죠? 틀린 거 1번. 자, 그 다음에 24번 풀어보십니다. 마지막 문제네. 자, 24번의 1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써준 거니까 개공이 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신고 해야 된다고. 2번 지문은 신고필증이 나와버리면 검인받은 것으로 뭐예요? 의제죠. 2번도 맞습니다. 3번 소공이 제출 대행할 수 있다. 근데 소공은 제출 대행할 때 신고관청에다가 신분증 보여주면서 해야 되겠죠? 그런 거고 맞고. 4번 국가 등이 일방의 경우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거래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5번은 지금 공부 안 했죠? 알아두실 게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지금 2편에서. 근데 과태료 매길 때요. 과태료 얻어받을 사람이 자수를 해요. 그 자진신고라고 그래요. 자진신고. 과태료 얻어받을 사람인데 자진신고 했어요. 그러면 그 과태료를 깎아주거나 없애주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얻어받을 사람이 자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과태료를 깎아주거나 없앤다. 이거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수해도 안 깎아주는 게 있어요. 자수하면 깎아주는 건데 보통 자수해도 안 깎아주는 게 있다. 그건 뭐냐?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안 한 경우예요. 그럼 이때는요. 감경이나 면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건 없어요. 이때 그 자료라는 게 이제 크게 보면 대금 지급증명 자료도 있고 대급 지급증명 자료 외 자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자료 제출을 갖다가 안 해가지고 과태료 얻어맞는 사람은 아무리 자수해도요. 깎아주거나 면제시키지 않는다. 5번에 5번 알아두셔야 돼. 최근 기출문제요. 원래 깎아주는 게 원칙이요. 원칙이 깎아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원칙. 다만 유일하게 제출 안 했을 때 자료 제출 안 했을 때 이때만큼은 안 깎아준다. 예? 면제시키는 거 없고요. 됐습니다. 예, 우리 배웠던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출제 비중이 2문제, 최소한 2문제입니다. 최소한. 뭐 3문제도 낼 수 있어요, 사실은. 예? 자, 이번에는요, 외국인 특례를 갖다가 칠판에서 설명드리는데, 외국인 특례가 내용이 많지 않아요. 적어요. 금방 끝나요. 예. 자, 외국 사람이요, 외국인 등이. 자,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소유권 취득이요. 요럴 때 규제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외국인 등자 되게 좋아요. 부동산 등 소유권 취득일 때. 이럴 때 규제한다. 근데 그 규제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두 개. 허가 받으시오. 이런 게 일부 있어요. 네 군데 땅 이렇게. 나머지는 전부 다 신고하면 끝. 신고하시오. 이렇게. 이거 외국인 특례예요, 이게. 자, 그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외국인 등. 요게 누구냐, 이 사람이 도대체. 그랬을 때 외국 사람 여기 들어가요. 외국인.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외국 회사 여기 들어갑니다. 외국 법인. 근데 법인 말고 단체도 들어갑니다. 외국 단체 이렇게 들어가요.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인은 뭐냐? 외국 법인 그러면 설립 등기 끝낸 거. 설립 등기가 완료된 거 얘기하고 외국 단체 그러면 설립 등기가 안 된 거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비법인 사단 이렇게 불러요. 단체가 사단이잖아요. 비법인이라는 것은 설립 등기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건 법인이고 이건 비법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요게 세 번째 게 잘 나옵니다. 시험에서 한국 법인이나 단체인데 원래는 적용이 없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한국 법인이나 단체지만 지배구조상 여기서 중요하죠. 외국인이 지배하는 구조를 갖췄을 때 그랬을 때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받는다. 즉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 거기 구성원 중에 절반 이상이 뭐예요? 외국 사람일 때. 거기 임원진 중에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일 때. 그 법인에 출자된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외국 사람이나 외국 법인이 출자했을 때. 그 회사, 한국 회사요. 그 주주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갖고 있을 적이에요.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뭐예요?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괴로울 필요가 없어. 앞에 것 갖고는 틀리게 안 낸다니까. 저걸 어떻게 해? 막 그런 눈빛을 보면 안 돼. 요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앞에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그러면 여기서는 2분의 1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딱 절반만이라도 적용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법인인데 임원이 10명이야. 그 중에 한국 사람이 5명. 그 다음에 5명이 또 미국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미국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 몰라. 5명이 한국 사람, 5사람이 미국 사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까? 네. 된다 이 말이에요. 절반만 돼도.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다 맞게 나와요, 앞에는. 자, 그 다음에 요게 전통적으로 많이 나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아주 중요하죠. 부동산 등 그러면 원래는 부동산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그런데 이제 더 들어가면 이게 토지 건물이고요. 권리가 뭐냐 그러면 공급 계약하고 뭐예요? 지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는 거래 신고 여기 외국인 특례 적용받는 게 토지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이걸 출제하지 않고 뭘 출제하겠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토지가 아닌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이 우리 LH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신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신고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야. 옛날에는 외국 사람이 분양권을 샀어. 우리 한국 사람한테. 그때는 옛날에는 신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신고해야 돼. 그렇게 넓어진 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공급계약, 지위 이런 게. 분양권 사고 산 거예요. 분양받은 거예요. 옛날에는 건물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안 했어요. 이제는 건물만 취득해도 신고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출제해야지. 여기를.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래도 이 허가받는 것은 땅에 대해서만 허가받는 거예요. 여기 네 군데 땅이 다 땅 얘기예요. 건물에 대해서 허가받는 거 없어. 땅에 대해서만 허가받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신고는 저기하고 똑같아요. 부동산 등 이렇게 돼요. 여기는 여기하고 똑같은데 허가만큼은 뭐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받는 거다.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하지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유권 취득이니까 외국 사람이 원룸 임대를 해서 얻었어. 원룸을 임차했다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것 갖고는 규제 안 해요. 소유권 취득일 때나 규제한다니까. 전세 얻어요 이런 거. 저당권 설정해요 이런 거. 이런 거 규제 안 해요. 소유권 취득이 돼야 규제해요. 응?
그러면, 예? 한 번씩 떨어뜨려줘야 잠 깨지. 소유권 뭐야? 취득이라고 돼 있잖아. 여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가 또.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저런 땅이나 건물을 팔아먹었을 때는 간섭 안 해요. 팔 때는. 사들일 때 간섭하는 거야. 사들일 때.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매각을 합니다. 외국 사람이 땅을, 건물을, 그다음에 이전합니다. 양도합니다. 다 같은 말이잖아 이게. 적용이 없다 이거예요. 어느 때만 적용돼요? 취득. 중요하다니까 이게.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10회 때 출제가 됐었어요. 이 중요한 게.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쭉, 지금 28회입니까? 이때까지 쭉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응? 거의 20년 다 되도록. 이제는 내야죠. 아까 거래신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래신고 같은 경우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같이 신고하고 막 그러잖아. 여기는 외국 사람이 팔아먹었어. 그건 간섭은 안 해. 그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외국 사람이 이렇게 막 사들이는 것만 간섭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 질문 드려봐요. 자, 여기 외국인 특례 요건, 요때 요 세 가지를 몽땅 갖췄을 때 적용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외국 사람이 소유권 취득할 때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때는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막 그랬을 때 외국인 특례가 적용될까요? 외국 사람이 교환 계약 체결하면. 적용됩니까? 증여 계약을 증여 받으면 적용됩니까? 외국 사람이 경매로 낙찰 받으면 적용됩니까? 상속 받으면 적용돼요? 되잖아요, 이게. 거래 신고는 이거 적용이 없잖아요, 아까. 거래 신고. 첫 시간에 주로 배웠던 거래 신고는 이런 거 신고 안 하잖아요, 이때도. 근데 외국인 특례는요. 해야 돼. 차이점이잖아요, 차이점. 응? 이 차이점 같은 걸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틀리고 맞고를 딱 꼬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외국인 특례입니다 이게. 응. 자, 그럼 이제 허가 대상 땅 요거 암기하셔야지. 응? 자, 특별한 야생 군사 문화는 허가 받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특별한 야생 군사 문화는 허가 받으시라 이렇게. 야자가 뭐예요? 야자가 뭐예요?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특별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자는 뭐예요? 생태경관 보존지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여기는 뭐예요? 문화재 보호구역 어쩌고저쩌고. 이런 네 군데 땅은 허가대상 땅이라고. 응? 국가안보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네 군데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허가 신청을 넣어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그 다음에 뭐예요? 허가를 받죠? 그리고 뭐예요? 계약서 쓰고 막 그래야 되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그때 심사기간이 며칠이에요? 15일이요. 15일 내에 뭐예요? 허가 또는 뭐예요? 불허가 처분해라. 외국 사람이 이런 땅을 취득해도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허가. 외국 사람이 이거 취득했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불허가. 근데 대부분 뭐예요? 허가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네 군데 땅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도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 계약 자체는 효력이 없죠. 그리고 형사처벌이죠. 2년 이하의 적이나 2천만 원의 벌금. 노란 게 중요한 거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요. 그래서 외국인 취득 못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토지 소유권을. 그 다음에 형사처벌까지 된다는 거.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것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뭐예요? 신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취득을 먼저 하고 사후적으로 신고하면 돼요. 대신 취득 원인에 따라서 신고하는 기간이 좀 틀리죠. 만약에 부동산 등의 소유권 취득이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다. 그랬을 때는 60일 이내 취득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특례 그러면 제일 여러분 떠올리셔야 되는 게 취득 신고 이게 떠올라야 돼요. 외국인 특례 그러면 취득 신고. 물론 취득 허가도 있지만은 대부분 취득 신고죠.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60일이는데 언제부터 60일이에요? 계약서 쓴 날부터 60일, 계약일로부터 60일이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렇게. 그 다음에요. 그럼 계약 왜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요. 6개월 내 취득 신고, 6개월이죠. 언제부터 6개월이에요 이게?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취득일로부터. 이렇게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 취득 신고 이렇게 된 거지.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하는 거 뭐가 있어요? 상속.
경매. 아까 여기서 한번 했었잖아요. 상소, 경매 이런 게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잖아요. 이때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취득신고. 이거 말고도 무슨 합병도 한번 나오셨어요. 합병.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 확정 판결 그런 것들이 6개월 내 취득신고. 요 계약은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 그러면 매매가 대표적이죠. 또요. 교환도 들어가죠. 교환. 또요. 증여도 계약이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공급계약도 들어가요. 공급계약. 이런 것이 이제 지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급계약. 이 공급계약이 매매하고 다를 바 없어요. 최초의 매매계약이 공급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갖다가 공급계약을 통해서 취득했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아까 7가지 법에 따라서. 그럼 뭐예요? 신고해야 돼. 언제까지? 60일 내 취득신고. 언제부터요? 계약서 쓴 날부터. 잘 구별하셔야 돼요. 두 개를. 그 다음에 국적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국적 변경. 국적이 바뀌었을 때도 신고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계속 보유 신고라고 그래요. 이건요. 이것도 언제까지 합니까? 6개월 내 신고. 일단은 국적이 바뀐 때부터 6개월 내 신고다. 변경일로부터 이렇게. 요건 6개월 내 신고하는 거고 밑에 두 개는 60일 내에 하는 거. 60일 내에 해야 될 걸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거나 그랬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내에 해야 될 걸 안 하거나 늦게 하면 이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예? 이게 300과 100과 이렇게. 벌금 아니고요. 자, 두 가지 정리하고 문제 들어갑니다. 이제 뭐냐? 만약에 요거 시험이 잘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습니다. 외국 사람이. 그랬을 때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요 취득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요, 이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랬을 때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는 필요가 없다. 워낙 센 제도예요. 응? 요건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고나 또는 허가는 전부 다 신고관청이 해주는 거예요. 신고관청이. 그러면 신고관청은 허가를 내주거나 또는 신고 필증을, 요때는 신고 필증, 신고 확인증이라고 그래요. 신고 확인증을 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신고관청은 누구한테 그 자료를 제출합니까? 시도지사한테 제출하죠. 자료 제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료 제출을 받은 시도지사는 또 누구한테 자료를 제출합니까? 국장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죠. 또 제출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제출 이렇게. 그러니까 요 그림은 지금 이 모양은 거래신고제도에서 봤던 모양하고 똑같죠? 거래신고제도도 신고관청이 시도지사한테 보고, 그러면 시도지사는 또 국장한테 보고, 그렇죠? 근데 거기는 매달 보고합니다. 건수가 많아서. 근데 외국인 특례는 건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3달에 한 번씩 보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분기별로. 그래서 이때는 분기가 종료한 때부터, 분기 종료일로부터 언제까지요? 1개월 이내 자료 제출입니다. 분기별로 제출하는데 분기가 끝난 날부터 한 달 내에 제출. 그러면 제출받고 그때부터 또 1개월 이내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또 제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너떠서 바로 이렇게 제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 1개월 이내란 말을 매월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분기별로 제출하는데 분기가 끝나고 나서 1개월 이내 이런 뜻이야. 매달이 아니고 요건 제출받고 그 다음에 한 달 이내 또 제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매달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신고제도하고 외국인 특례 이 부분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시는데 230페이지 2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2번에 1번은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거죠. 또는 속여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2학년 2반이죠? 여기 맞죠? 2학년 2반.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상속이 원인이니까 이때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3번은 국적 변경이죠. 이때는 변경된 날부터 6개월. 1년이 아니고 6개월 내 계속 보유 신고. 그 다음에 4번이 틀린 것은 허가 대상 땅인 거 맞잖아요. 그럼 허가 신청을 어디에다 해야 됩니까? 신고관청이죠.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습니다. 5번은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아니고 계약을 원인으로 한 거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이죠. 정답은 1번. 자, 6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6번.
자, 6번에요. 1번. 6번의 1번은 외국인 등이 매매계약으로 국내의 허가 대상 토지가 아닌 그 이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신고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취득 원인이 지금 뭐죠? 지금 보니까 매매계약이잖아요. 계약, 매매계약. 그러니까 이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취득 신고하는 거죠. 반대급배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이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60일. 반대급배 이행이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잔금일이에요. 잔금일. 잔금일로부터 60일 내 취득 신고하는 게 아니죠. 언제부터 60일이죠? 계약일로부터. 1번 틀렸고요. 2번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 회사예요. 임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된다. 아, 그러면 아무리 한국 회사지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 등에 해당되죠. 따라서 허가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 대상은 아니니까 신고하면 되겠네.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취득 신고해야 되겠죠. 계약일부터 60일 내 취득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취득 원인이 계약이니까 300과죠. 60일 내에 해야 될 건데 안 했기 때문에 300과. 2번이 맞고. 3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것은 허가 대상 땅인 거 맞는데 지상권 설정을 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허가받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 허가받죠?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 갖고는 허가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군사시설 보호구역일지라도. 그러면 이제 예상 문제가 뭐냐면 요 허가 대상 지역이 나와요. 야생 이렇게 생태경관 보존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나오는데 땅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건물 얘기를 해버려요. 건물 얘기를. 이 지역이 나오긴 나오는데 건물 얘기를 해버리면 건물. 그랬을 때는 허가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지. 그렇죠? 이 지역만 보고서 무조건 허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지역에 뭐예요? 토지가 나왔어야 돼. 토지가 아니고 만약에 이런 지역인데 건물만 취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허가 안 받는 거예요. 이런 지역인데 소유권이 아니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요. 허가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문제처럼. 소유권 취득일 때 허가 받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은요. 문화재 보호구역이니까 허가 대상 땅이에요. 근데 토지죠. 아, 그럼 허가 받는구나. 그래서 자 60일 내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한다. 아, 신고 아니라니까. 그죠? 허가 받는 거잖아요. 지금. 4번 틀렸죠? 신고하는 거 아니죠?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또요. 토지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그러니까 이때는 허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존 대상 전통사찰의 대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허가 대상입니까? 지금 네 군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있죠 여기? 여기 그런 전통사찰 보존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허가 대상 아닙니다 5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풀어보시고 8번 쉽습니다 8번. 8번의 1번은 경매로 취득하는 거니까 부동산 등을 경매 취득이다 그러면 계약 외의 원인이죠. 이때는 6개월 내 취득 신고. 언제부터 6개월입니까? 취득일로부터 6개월. 다 맞죠? 2번 질문은 계약으로 취득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계약일부터 90일이 아니고 60일이고 3번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것은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고 취득할 때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될 뿐인 거죠. 허가 대상이지 이게 취득을 못한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땅 이러면 이것은 허가 대상이지 신고 대상 아니니까 틀린 거죠. 뭐 신고예요. 4번 신고한다 그러면 안 되고. 5번 질문은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뭐예요? 효력이 안 생기죠.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잖아요. 맞는 건 1번. 자 10번 문제 풀어보시고. 자 10번의 1번은 경매로 취득할 때는 6개월 내 취득 신고죠. 언제부터 6개월이죠? 취득일로부터. 그 취득일이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이렇게 해야지 매각기일로부터 그러면 안 되고요. 1번 틀린 겁니다. 2번 질문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땅이니까 허가 대상입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신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3번 허가 안 받고 계약 체결하면 그 효력은 무효. 3번도 맞죠? 4번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 이때 계약이 원인이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신고 맞고요. 5번 상속이나 경매로 취득하는 거니까 6개월 내 취득신고. 6개월 내 취득신고해야 될 걸 안 했다 이렇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과태료요? 과태료. 맞죠? 그러니까 5번도 틀린 건 1번.
11번 풀어보시고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억번은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다. 그리고 토지다. 그러면 허가 대상이에요. 근데 허가 없이 계약 체결하면 그 계약은 어떻게 해요? 효력이 없죠? 기억번 맞고. 니은번은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6개월 내 취득 신고죠. 60일이 아니고 6개월. 취득일로부터 이렇게 한 거 맞는데 60일이 아니고 6개월로 바꾸셔야 돼. 그 다음에 상속이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계약 외의 원인. 이것도 6개월 내 취득 신고. 만약에 6개월 내 취득 신고를 갖다 해야 될 걸 안 하거나 거짓으로 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맞죠? 디귿번은? 리을번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를 60일 내에 또 해야 됩니까?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자, 다 리얼번 잘 보셔야 돼. 다시 다 읽어볼게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벌써. 그러면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한다는 게 바로 취득 신고하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 그거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거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 했을 때도 이거 해야 된다고 리얼번 쓰고 있는 거잖아요. X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는 것은 기억번하고 디귿번이죠? 2번 정답이죠? 12번 풀어보시고.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1번 사원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런 법인이나 단체는 외국인 등에 해당되죠. 1번이 정답. 2번은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죠? 60일이죠. 취득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 3번은 이제 합병 이런 게 되니까 이게 계약 외 원인이니까 이것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죠? 60일이 아니고. 4번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도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된다. 요 뒤에 게 취득신고하는 거예요. 또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 할 필요 없죠? 이거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5번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바뀌었어요. 이때도 신고하죠? 국적이 변경된 때부터 언제까지요? 6개월 내 신고해야 되는 거니까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게 틀렸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3번 문제도 최근 기출문제인데 13번까지 풀고 쉬겠습니다. 자, 이제 봅니다. 1번 또 나왔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부동산 취득 신고가 뭐냐면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예요. 할 필요 없잖아요. 1번 틀린 거죠? 2번은 경매로 취득했기 때문에 이때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취득 신고. 맞습니다. 3번은 보니까 토지고요. 생태경관 보존지역이에요. 아, 그러면 이것은 허가 대상이구나. 그쵸? 그런데 그 둘째치로 보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토지거래 허가 받았을 때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 빼고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 변경이 또 나왔네. 국적 변경은 변경된 때부터 6개월 내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되겠다. 맞죠? 5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여기까지 끊으셔야 돼. 외국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다. 그러니까 법인이 있어요. 그 법인이 뭐냐면 한국 법인이에요. 이를테면. 그런데 그 한국 법인의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누가 갖고 있어요? 외국 법인이. 그러면 뭐요? 규제를 받는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그 말이니까 맞죠? 틀린 건 몇 번이요? 1번이요. 자, 쉬겠습니다.